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알림창입니다. 전쟁터에서도 봉급은 나왔습니다. 정글과 기지, 주둔지를 오가며 무장을 해야 했던 장병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하루를 살아내던 그들에게도 전쟁 중에도 꼬박꼬박 나오던 군급여, 당시 흔히 봉급이라 불리던 돈이 있었습니다. 그 봉급은 국내에서 받던 월급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한 해외 근무 수당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처음 손에 쥔 큰 돈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집안을 떠받치는 유일한 수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자유를 상징하는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을 위한 소비로 쓰이는 돈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 봉급은 이미 목적지가 정해진 돈이었고, 자기 자신을 거치지 않고 곧장 고국으로 향하는 돈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에게 봉급은 얼마를 받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아니, 이 돈을 내가 써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가까웠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파병지에서 받은 봉급, 그리고 그 봉급이 어떤 선택과 책임을 품고 고국으로 보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입대 후 처음 받는 봉급은 보통 인생의 출발선처럼 기억됩니다. 스스로 벌었다는 감각, 이제 어른이 되었다는 실감, 그리고 처음으로 손에 쥔 책임. 하지만 파병지에서 받는 해외 근무 수당은 그런 감정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포성이 멈추지 않는 밤, 무장을 해야 했던 상황 속에서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봉급은 축하가 아니라 삶의 확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번 달도 살아있었다. 그 사실을 증명해주는 차가운 숫자였습니다. 급여 지급 내역을 확인하던 시점에도 기쁨보다는 묘한 허탈함이 먼저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돈이 다음 달에도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이번이 마지막일지 아무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급여가 처리되던 시기가 되면 주둔지 안에 긴장감이 흐르곤 했습니다. 이름이 불리고 급여 내역을 확인하는 짧은 순간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고국에서는 첫 봉급을 받으면 동료들과 축하하거나 부모님께 자랑스럽게 보여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급여를 확인하자마자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고 혼자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이게 내 목숨값인가? 이 돈으로 내 하루를 계산할 수 있나? 그런 질문이 마음속을 맴도는 이들도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급여가 처리된 날 저녁, 부대는 유난히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서로의 봉급 액수를 묻지도 않았고 어떻게 쓸 건지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많은 이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돈은 자신을 위한 돈이 아니라 고국으로 보낼 돈이라는 것을. 그 침묵 속에는 말보다 더 깊은 이해가 있었습니다. 봉급이 나오면 사람들은 무엇을 살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파병지의 젊은 장병들 중에는 그 돈을 어떻게 쓰지 않을지를 먼저 고민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국가 차원에서는 외화 획득을 위해 해외 근무 수당의 상당 부분을 고국으로 송금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대체로 80에서 90% 정도가 저축이나 송금의 형태로 고국으로 보내졌습니다. 그것은 제도적 요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개인의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현지에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인 이들이 많았습니다. 돈이 아까워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담배 한 갑을 살 때도 이 돈으로 고향에서는 쌀 한 대를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담배를 끊었고 누군가는 하루 한 개비로 줄이기도 했습니다. 제도와 마음이 맞물려 대부분의 봉급은 고국으로 향했습니다. 부대 안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봉급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것,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 서로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것. 만약 누군가 봉급을 개인적으로 쓴다고 해도 대놓고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만의 존엄이었고 전우회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해외 근무 수당은 일정 시차를 두고 여러 경로를 통해 고국의 가족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편지와 송금을 함께 준비하면서 장병들은 짧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십시오. 집에 필요한데 쓰세요. 동생들 잘 지내는지요? 대체로 짧은 편지가 많았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 무서워요, 힘들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런 말은 적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얼마나 걱정할지 눈에 선했기 때문입니다. 글씨를 쓰는 손이 떨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폭격 후유증 때문이기도 했고 감정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까지 종이 위에 남기고 싶지 않아서 천천히 또박또박 쓰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편지와 함께 가족에게 보낼 돈을 마음속으로 정리하고 준비했습니다. 고국으로 보내는 과정은 부대 안군 우편 창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파병지에서는 군사 우편망을 거쳐 고국에서는 우체국이나 거래은행을 통해 가족에게 돈이 전달되는 구조였습니다. 주로 우편안을 이용했고
파병 기간이 길어지면서 부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은행 송금을 처리하는 방식도 활용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조흥은행 같은 거래 은행에서 송금된 돈을 찾아갔습니다. 이후 절차를 거쳐 같은 달 안에 고국으로 돈이 전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공허함을 느끼는 이도 있었고 안도감을 느끼는 이도 있었습니다. 이번 달도 보냈다. 가족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이다. 그렇게 느껴지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고국에서 돈을 전달받은 가족들은 그 무게를 짐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벌었는지, 어떤 환경에서 하루를 보내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장병은 파병지에서, 가족은 고향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방식으로 같은 시간을 버텼습니다. 봉급이 전달되는 날, 어머니들은 일찍부터 마음을 졸였습니다. 우편안이 배달되거나 우체국에서 찾아오거나 은행에서 찾아오는 방식은 각각 달랐지만 기다리는 마음은 비슷했습니다. 돈을 받으면 아들이 함께 보낸 편지를 먼저 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는 짧은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진짜 안부를 읽으려 애쓰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글씨체가 평소와 다르면 혹시 다친 건 아닐까 걱정했고 편지가 너무 짧으면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형이 보낸 돈으로 학비를 내려가는 날, 동생들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기쁨과 형에 대한 미안함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아 학교에 다니면서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군것질할 때 자신만 참는 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놀러 가자는 제안을 거절하는 것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형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들은 아들이 보낸 봉급을 받고도 말을 아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복잡한 마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일을 찾아 나섰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집을 지켜야 한다는 각오였습니다. 파병지에서 장병들이 고향 소식을 듣는 방법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고향에서 편지가 오면 그날은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급여를 확인하는 날보다 편지를 받는 날을 더 기다리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집안 모두 건강합니다. 동생이 시험을 잘 봤습니다. 보내주신 돈 잘 받았습니다.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 안에서 가족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편지를 여러 번 읽거나 접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가끔 전우들끼리 고향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동생이 중학교에 붙었대. 우리 집이 지붕을 새로 얹었대. 어머니 몸이 좀 나아지셨대. 작은 소식이었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남의 가족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가족을 떠올렸고 우리 집도 잘 지내고 있겠지? 하는 위안을 얻기도 했습니다. 파병지의 젊은 장병들 중에는 자기 자신을 뒤로 미루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파병지로 떠나기 전 젊은 장병들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었던 이, 기술을 배워 장사를 하고 싶었던 이, 음악을 하고 싶었던 이, 교사가 되고 싶었던 이. 하지만 그 꿈들은 정글과 기지, 주둔지를 오가며 서서히 옅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꿈을 꾸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졌고 현실이 너무 무거워서 미래를 상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자신의 꿈 대신 동생의 꿈을 응원했고 자신의 미래 대신 가족의 오늘을 지켰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번 달 봉급이었고 그 봉급이 무사히 집에 도착했는지였습니다. 입대 전 고향에서 연애를 하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파병지로 떠날 때는 꼭 돌아올게라는 약속을 했고 처음 몇 달은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편지는 점점 뜸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신의 미래조차 불투명한데 누군가와의 미래를 약속한다는 게 무책임하게 느껴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미안함 때문에 차마 답장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기다리지 말라는 마지막 편지를 보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한편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버티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고향 연인의 편지는 유일한 버팀목이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고국 땅을 밟는 순간 안도감보다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파병 초기에는 대대적인 카퍼레이드와 환영 인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환영 뒤에 가려진 개인의 막막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파병지에 있을 때는 어김없이 찾아오던 해외 근무 수당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도 없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은 그대로인데 수입은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각자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고국에 돌아온 젊은 장병들은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회는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일자리는 부족했습니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장에서, 시장에서, 공장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돌아와서 가장 오래 남은 것은 총 쏘는 법이 아니라 견디는 법이었고, 그 습관은 귀국 후의 삶에서도 이어지곤 했습니다. 파병지에서 부상을 입고 돌아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신체적 부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거나 갑작스러운 소음에 움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가족에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습니다.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이들 중에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파병지에서 받던 해외 근무 수당은 사라졌지만 그 경험이 남긴 것들은 오래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귀국 후에도 검소하게 사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사고 남는 돈은 모으고 쓸데없는 소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책임을 다하는 방식이 삶 속에 자연스럽게 이어지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들에게도 비슷한 가치관을 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돈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가족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그런 모습을 보며 자란 자녀들은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전우들과의 만남이 이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혹은 몇 년에 한 번이라도 만나면 긴 설명이 필요 없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받은 봉급 다 집에 보냈지? 당연하지. 내가 쓸 수가 있나?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긴 세월의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 봉급을 받고 함께 집으로 보내고 함께 버텼던 시간이 오랜 유대로 남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야 그 봉급의 의미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어른이 되고 부모님의 과거를 조금씩 알게 되면서 그 봉급의 의미도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파병지에서 받은 해외 근무 수당으로 삼촌이 학교를 다닐 수 있었구나. 할머니가 그 돈으로 우리 집을 지켰구나. 그 봉급이 한 가족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나이가 들어서야 깨닫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파병지의 봉급 이야기는 교과서나 공식 서술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봉급의 선택과 책임이 훈장이나 표창으로 기록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대 단위로 처리되어 군사 우편망을 통해, 우편안을 통해, 은행 송금을 통해 전달된 그 돈 하나하나가 한 가족의 버팀목이 되었고 한 세대의 교육을 도왔고 지금 우리의 오늘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손자들이 물어올 때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전쟁터에서 뭐 했어요? 대답은 대체로 간단했습니다. 그냥 버텼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손자가 용돈을 아껴 쓰는 모습을 보면 흐뭇해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고국으로 보낸 것은 돈이 아니라 청춘이었습니다. 파병지에서 받은 해외 근무 수당이 한 가족의 오늘을 도왔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 지금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당연한 선택처럼 보였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얼마나 큰 무게였는지 드러나곤 했습니다. 책임을 다하는 자세,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태도, 이런 가치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지금도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이유는 과거를 돌아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봉급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 안에 담겼던 선택과 책임의 의미는 지금도 우리 삶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평화는 국가 유공자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알기 쉽게 정리된 보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